자, 지금 해병대 수사 개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국의 핵심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장 빨리 올리는 법안 중에 하나일 거고 법사위를 빨리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중순까지는 이걸 본회의를 처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단독은 정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단독이 이제 지금 참여를 했어. 단독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던데요. 근데 이 단독 한번 볼게요. 한겨레 단독. 이첩 보류 이종섭 지시 이틀 묵힌 김기환.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니까 이첩보를 이종섭이가 했는데 김기환이 그걸 안 받아준 겁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이 초반에 그 수사 결과 이첩한다고 보고했을 때 김기환 사령관한테 그러니까 그때 아무 말도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다시 수사 기록이 돌아왔을 때 김기환 사령관이 했던 이야기가 알려져 있잖아요.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수사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면 될 것이다.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굉장히 색다른 곳에 나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인권위에 답한 내용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인권위에 답했던 내용이. 자, 뭐냐면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진술 내용인데 8월 1일 14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인차 전화해 보니 해병대 사령관이 잠시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하여 본인은 장관님 지시가 간단한데 왜 그런지를 물었었다. 1시간 정도 뒤에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하니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하겠다고 장관 지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지난 2월 1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나와 명확히 지시했다고 한 진술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범철이 그 이번 총선 때 전환갑 그러니까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했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똑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랑 더 이상 볼 일 없다. 뭐 이런 스탠스로 돌아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계환이가 기회주의자이거나 사실 해병대 사령관 3스타 입장에서 자기 목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부하를 사실은 속인 거죠. 근데 진짜 군인이라면 처음에는 신뢰를 했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신뢰를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위에서 압력을 주니까 결국에는 한 이틀 정도 묵혔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도 갈등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 이종섭도 마찬가지고 김기환도 마찬가지고 저쪽 위의 오더를 사실 실행한 사람들이 대부분 머뭇거려요. 나중에 그 국방부 조사단 수사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근거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모든 실무자들은 엄청 걱정하는 게 순간순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법인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정된 이 그 군 관련된 법률 있잖아요. 그 군사법원법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바뀐 내용이 엄청 그 강한 거란 말이에요.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에 하나 나중에 불거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일 먼저 큰 걱정이겠죠. 문제는 지금 이종섭이 개입했다고는 하지만 이종섭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의 오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 신범철이가 지금 인권위원회 본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못 해먹겠다 하고 국민의힘을 총선에 떨어지거나 탈당을 했거든요. 난 정치 안 한다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그 인권위에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저쪽 사람들과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여려 보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신범철이 그냥 뉴스나 이런 데서도 평론을 잘 하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힘으로 저렇게 선거에 출마하길래 좀 실망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역시나 탈당하고 이제 정치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독이 있습니다. MBC 단독인데요. 국방장관이 야, 유재은 법무관리관 말 들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시가 진짜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법무관리관이 도대체 뭔데? 네. 국방장관이라면은 야, 내 지시대로 해야 해. 이게 정상적인 지시지. 유재현 관리관 말 들어라. 그러면 결국에는 지 말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유재현 관리관의 역할 자체가 법무관리관이라고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법적인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재현의 말을 들으라. 내 말대로 해. 이 말을 하고 똑같은 건데 비겁하게 유재현을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막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괄호가 있죠. 재검토 과정이라는 게 이첩된 수사를 다시 가져와서 재검토할 때 유재은은 이시원 등하고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미 방향성이 딱 잡혀 있는 애야. 그 유재은하고 이제 이게 저 김동혁이는 어제 나왔던 그 거기에 등장을 하죠. 국방부 군 검찰단장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서 장악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종섭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제 법 기술을 부릴 때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어라. 얘네들은 이미 빨간색이 물들어 있는 애들이야. 이 물들어 있는 애들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지금 자기 손에 피 안 그렇죠. 묻히고 저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군 관계자 이야기가 재밌어요.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 부서인데 조사본부 법무실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조사본부만으로도 법무실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재은 의견 들으라는 게 좀 이상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결국 최종 수사 결과는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성근 빼고 나서. 그러면서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최종 보고서의 의견이 국방부와 법무관리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이 같다는 걸 일부러 최종 보고서에 다 집어넣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수사 개입 불법이 다 드러난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지겨워.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주범을 찾아야 되는데 주범을 찾으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이 뭐 유재현의 말을 들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것도 사실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게 박정훈 대령이 최초 보고했을 때는 오케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려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왜 그러면 자기 결정을 왜 뒤집었는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종섭이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태라고 하고 수사가 여기서 멈추잖아요. 특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이종섭이면 잣대는 거야. 이종섭이면 잣대는 거라고. 이종섭이 혼자 다 뒤집어 쓰는 뒤집어 거죠. 써야지. 예. 정섭아 나보다 나이 많지만 내가 한마디 조언할게. 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 누가 시켜서 한 거 와. 독단적으로 내가 한 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을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이종섭이 폰을 바꿨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꾸기 전에 그 폰을 그냥 택시에서 내리다가 툭 떨어뜨리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 법사위원회가 이런 것도 있어요. 특검만이 답은 아니에요. 특검도 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하고 심하면은 여기에 막 그 특위 만들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 근데 지금 국회에서 어제 나온 또 하나의 단독이 이거예요. 법사위가 이시원, 이종섭, 임성근 부른다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미 저 사람들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오늘 또 이미 법사위에 공수처장도 나오고 막 그 법원 행정처장도 나오고 불려와서 이제 야 국민의힘 없으니까 신나더라 아주. 진짜 국민의힘 없으니까 아니 무슨 국회 회의를 보는데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요. 왜니 기차가 떠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탄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 와서 태웁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버틸 겁니다. 당장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시원, 이종섭, 임성근 부르는데 저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국민의힘이 국회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렇죠. 박근혜 때 그랬다니까요. 보이콧을 했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예. 근데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해집어.
국회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기어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저 증인들을 국회에 불러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 쉴드라도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기어 들어올 겁니다. 자, 지금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1차 증인 10명가량인데요. 대통령실 출신 이시원이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시원,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죠. 국방부 유재훈, 이종섭, 신원식, 박경훈 전 조사본부 직무대리.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1차 증인 10명가량 박정훈 대령, 김기환 사령관, 임성근 1사단장, 박모 중앙수사대장 이런 사람들 부른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나오는 것도 나중에 저 사람들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왔죠. 징역 3년. 아 좋아요. 벌금 3천만 원 이하.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협박을 한다는 거야. 장관이나 이런 그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한테 나가지 마.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특위 만들었거든요. 15개를 만들었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동아리잖아요. 지들끼리 동아리 활동하는 건데 거기엔 가 있어. 기재부 차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힘은 겁내는데 민주당은 겁내지 않을까? 민주당은 보복을 안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에서 민주당의 말을 안 들어도 이 시기만 넘어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한테 협조를 안 하거나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끝까지 보복합니다. 개별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한다는 걸 관료들은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더 겁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러니까 분명히 국회법과 그 청문회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위반하고 있는 관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정확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료들이 민주당도 겁내고 민주당 지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국민의힘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한동훈을 보시면 돼요. 법무부 장관 할 때.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매기는 방식의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아까 양이원영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그 단위, 그러니까 정권이 정무직으로 임명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지금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저거 못 버텨요. 결국에는 정권 바뀌면은요 다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거든요. 그 댓글창에 제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강성권님, 임성근이 서울 병무청 근처에 숨어 있어요 하셨는데 이 근처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 많이 번 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쨌건 저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뭔 일을 해도 딱 고만고만한 지지율에 딱 고착돼 있으면서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는 좋다고 해외에 나가는 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지 마누라가 뭐 버킷리스트도 있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게 제일 재밌을 거야. 막 의전 받고 이러는 거. 네. 그럼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면 되고. 그 맛에 가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신선 노름에 덕기 자르고 썩고 있는 거죠. 한국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한국으로 입국하는 거를 좀 거부하시고 좀 돌아다니시다가 정권 교체된 뒤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열받네요 진짜.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흑수저님 새날 100만 릴레이 슈퍼챗 보내드립니다. 아 읽어드렸고요. 이콜라의 바느질 일기님 100만 오늘 만들어집니다 하셨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딱 100명만 주위에 있는 분들 핸드폰 채널 구독해 주시면 끝나요. 1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감사합니다. 정석호님 곧 잘 시간이라 미리 축하드려요. 민주진영 방송 새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리면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100만이 되고 나면 구독 빼도 돼 하시면 됩니다. 자 카리스마님 감사합니다. 예.